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 대형 기술주 7종목, 이른바 Magnificent Seven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약 888 billion dollars, 우리 돈으로 1,300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지난해 4월 관세 충격 이후 이 7종목이 하루에 날린 시총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나스닥 100을 3배로 따라가는 TQQQ는 그 여파를 고스란히 맞아 5.66% 빠진 66.30 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어젯밤 계좌를 열어보신 분들은 숫자가 꽤 아프셨을 겁니다. $10,000로 시작한 저희 실계좌는 지금 약 12,194 달러입니다. QQQ 종가는 691.96으로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직 8% 가까이 위에 있어서 전략은 롱 페이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어젯밤 예정된 매매는 없었습니다. 계좌 이야기는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어젯밤 나스닥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젯밤 시장을 끌어내린 건 두 개의 서로 다른 힘이 같은 시각에 겹친 겁니다. 하나는 알파벳이 던진 AI 투자 비용 청구서, 다른 하나는 사우디 유조선 피격에서 시작된 유가 급등입니다. 이 둘이 하필 같은 종목군, 그러니까 나스닥의 성장주를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눌렀습니다. 실제로 어젯밤 지수들의 성적표가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기술주가 몰린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는 2.15% 빠진 반면 전통 산업주 비중이 큰 다우 지수는 0.97% 하락에 그쳤습니다. 같은 하락장인데 낙폭이 2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중 한때 600포인트 넘게 밀렸다가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장 막판까지 저가 매수세가 뚜렷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팔린 건 시장 전체가 아니라 A에 돈을 쏟아붓는 초대형 기술주에 집중됐다는 뜻입니다. 먼저 알파벳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장 마감 전에 이미 시장을 흔든 실적을 들고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은 119.8 billion dollars, 전년 대비 24% 늘었고 클라우드 부문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회계상 순이익은 지분평가 이익까지 더해지며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숫자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분기였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7% 가까이 빠졌고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255 billion dollars, 우리 돈으로 380조 원어치가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알파벳이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을 최대 205 billion dollars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겁니다. 직전 안내가 180 billion dollars에서 190 billion dollars 사이였으니 상단 기준으로 15 billion dollars를 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도 이 지출이 더 늘어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진짜로 놀란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영업과 투자를 다 하고 손에 남긴 현금, 즉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9 billion dollars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2004년 상장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돈을 이렇게 잘 버는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반응도 정확히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목표 주가를 445 달러에서 395 달러로 크게 내렸고 DA 데이비드슨은 자본 지출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350 달러까지 낮췄습니다. 반면 러스 캐피털은 오히려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같은 실적을 보고도 월가가 이렇게 엇갈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이 AI 투자를 어떻게 값매겨야 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참고로 어젯밤엔 유럽연합이 자사 서비스를 검색에서 우대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1 billion dollars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도 겹쳤습니다. 다만 주가를 움직인 진짜 무게추는 벌금이 아니라 설비 투자 쪽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포가 알파벳 한 종목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존이 4.57% 빠지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구글이 205 billion dollars를 쓰겠다고 하면 같은 클라우드 경쟁을 하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그만큼 써야 한다는 논리가 곧바로 번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24% 밀렸습니다. 이 세 회사,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돈을 쏟아붓는 쪽,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젯밤 나란히 매를 맞았습니다. 시장이 돈 쓰는 쪽을 통째로 다시 값매긴 하루였습니다. 시장은 AI를 버린 게 아닙니다. AI 안에서 누가 돈을 내고 누가 돈을 받는가를 갈라서 다시 값을 매긴 겁니다. 돈을 내는 쪽은 두들겨 맞았지만 그 돈을 받아 챙기는 쪽은 훨씬 덜 밀렸고 일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같은 날 장 마감 뒤에 나온 인텔 실적을 보시죠. 인텔은 조정 주당 순이익이 42센트로 시장 예상치 22센트를 2배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16.1 빌리언 달러로 이 역시 예상을 크게 넘었고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1년 전보다 59% 뛰었습니다. 회사는 심지어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다 못 대주고 있다, 즉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매출 증가율로는 2011년 이후 가장 빨랐습니다. 주가는 시간 외에서 11% 뛰었고 시티그룹은 곧바로 인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렸습니다. 반도체 메모리를 만드는 마이크론도 정규장에서 3% 넘게 올랐습니다. 인텔의 이번 실적과 earnings call 내용까지 짚는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똑같은 AI라는 주제가 어젯밤 정확히 두 얼굴을 보였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돈을 쓰는 알파벳, 아마존은 얻어맞았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반도체를 팔면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말하는 인텔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3배 레버리지로 보면 이 갈림길이 더 선명합니다. 나스닥 100을 3배 추종하는 TQQQ가 5.66% 빠지는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은 2.17% 하락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자체는 상대적으로 버텼고 진짜 매를 맞은 건 QQQ 안에 큰 비중으로 들어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 대형 기술주 10종목을 3배로 추종하는 BWS는 어젯밤 하루에만 7.73% 빠져 나스닥 100을 3배로 따르는 TQQQ의 5.66% 하락보다도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이 갈림길의 한가운데 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구글이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으니 상식적으로는 올랐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더 지으면 엔비디아 칩을 더 산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어젯밤 엔비디아는 오히려 1.56% 빠졌습니다. 시장이 지금은 칩을 더 판다는 호재보다 그 칩을 사는 고객들이 과연 투자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의심을 더 크게 값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파는 쪽과 사는 쪽 사이에 낀 엔비디아가 어느 편에도 확실히 서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반대로 AMD는 어젯밤 자체 AI 행사에서 엔비디아를 정면으로 겨냥한 신형 데이터 센터 칩을 공개했고 벤치마크는 AMD 목표 주가를 $485에서 $685로 대폭 올렸습니다. 주가는 2.29% 빠졌지만 경쟁 구도 자체는 오히려 뜨거워졌습니다. 어젯밤 가장 크게 얻어맞은 알파벳을 두고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갈 만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인내심 있는 투자자로 꼽히는 워런 버핏이 바로 이 알파벳을 최근 버크셔의 가장 큰 보유 종목 중 하나로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버크셔는 2025년 하반기에 알파벳 지분을 처음 공개한 뒤 올해 들어 보유량을 3배 넘게 늘렸고 지난달엔 알파벳이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짓기 위해 벌인 $800억 규모 증자에 $100억 를 직접 넣었습니다. 지금 알파벳은 버크셔가 가진 주식 가운데 손에 꼽히는 최상위 종목 중 하나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시점입니다. 버핏이 돈을 보탠 그 증자가 어젯밤 시장이 대체 이 돈을 언제 회수하느냐며 알파벳을 때린 바로 그 설비 투자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규율 있다는 투자자가 시장이 겁내는 바로 그 지출을 직접 대준 셈입니다. 지난주 버핏은 방송에서 이 투자를 자기가 직접 시작했다고 밝히며 진작 사지 않은 게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을 두고 월가에서 팔리는 상품의 90에서 95%보다 이길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버핏도 마냥 낙관만 한 건 아닙니다. 그는 지금 AI 기업들이 원치 않는 게임을 하고 있다며 이 돈 싸움 자체의 부담도 함께 짚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투자도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어젯밤 하루 낙폭에 마음이 무너지신 분이라면 몇 년 단위로 보는 투자자는 같은 하락을 전혀 다르게 읽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기억해둘 만합니다. 이 돈이 실제로 흘러들어가는 물리적인 곳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건물과 전기가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 임대업체 디지털 리얼티는 어젯밤 올해 실적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AI 투자 붐의 건물주 격인 회사는 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새로운 걸림돌도 있습니다. 어젯밤 데이터 센터 개발업체들과 전력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기요금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내놨는데 이건 뒤집어 보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AI 설비 투자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돈의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전기와 부지라는 물리적 한계의 문제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밤 이후로도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젯밤을 움직인 첫 번째 힘, AI 청구서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힘, 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 터진 사건입니다. 어젯밤 원유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유조선이 공격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동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100를 다시 밟은 건 지난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웨스트 텍사스 원유도 정상가 기준으로 6% 뛰어 배럴당 약 $92에 마감했습니다. 원유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펀드 USO는 어젯밤 하루에만 5.92% 올랐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자극받습니다. 정작 어젯밤 중요했던 건 이 유가 급등이 하필 최악의 타이밍에 성장주를 때렸다는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젯밤 4.7%까지 올라 나흘 연속 상승했고 30년물은 5.17%를 찍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미래의 이익을 지금 가치로 환산할 때 쓰는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할인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AI 성장주 전반이 아니라 설비 투자를 언제 회수할지 불투명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이었습니다. 같은 금리 환경에서도 반도체 회사들처럼 그 돈을 받아 챙기는 쪽은 오히려 버티거나 올랐습니다. 이미 투자 비용을 언제 회수하느냐로 두들겨 맞고 있던 바로 그 종목들이
금리 상승이라는 두 번째 망치를 같은 순간에 맞은 겁니다. 유가 급등의 여파는 벌써 실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어젯밤 제트유 가격이 뛰었다며 이번 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젯밤 그 돈은 아주 구체적인 두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는 방산입니다. 럭히드 마틴은 실적을 잘 내면서 연간 전망까지 올린 실적을 내놨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방산 부문 전체가 어젯밤 2.6% 가까이 오르며 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초록불을 켰습니다. 레이시온의 모회사 RTX는 7.3% 뛰었습니다. 또 하나는 헬스케어입니다. 실험장비 회사 서모피션은 9% 올랐고 진단검사 업체 퀘스트 다이아그노스틱스는 8.6% 상승했습니다. 산업 자동화 기술을 하는 하니웰도 실적 호조로 5.7% 올라 다우지수를 그나마 떠받쳤습니다. AI 성장주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젯밤엔 실적으로 지금 당장 증명한 실물 기업들로 옮겨간 하루였습니다. 참고로 어젯밤 한 분석은 에너지 업종이 향후 1년 예상이익 기준 13.8배로 S&P 500에서 가장 싼 섹터라며 전쟁과 혼란에 대한 가장 값싼 헤지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다시 시장의 주도권을 쥐려는 조짐이라면 이미 이번 달에만 12% 넘게 오르며 시장을 앞서가고 있는 에너지주가 이 상승세를 어디까지 이어가는지도 지켜볼 만합니다. 이제 어젯밤 또 하나의 큰 사건, 테슬라를 짚겠습니다. 테슬라도 결국 알파벳과 비슷한 이유로 무너졌습니다. 어젯밤 정규장에서 14.52% 폭락해 319.6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정작 주당 순이익이 33센트로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더 아팠던 건 수익성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4%까지 쪼그라들었고 인공지능 컴퓨팅과 연구개발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영업비용이 47%나 뛰었습니다. 그 결과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어젯밤 분기 인도량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 기록조차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이야기가 이제 자동차를 얼마나 파느냐에서 AI와 로봇에 건 베팅이 언제 돈이 되느냐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방증입니다. 일론 마스크는 실적 발표에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보터의 성과를 두고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했지만 투자자들은 그 인내심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파벳과 테슬라를 나란히 놓으면 어젯밤 시장의 심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둘 다 지금은 돈을 쓰고 보상은 나중에라는 똑같은 서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둘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알파벳은 그래도 분기 1,000억 달러가 넘는 본업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지만 테슬라는 그 본업인 자동차 마진이 무너지는 중이라는 게 차이입니다. 미래에 돈을 쓰겠다는 약속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튼튼할 때만 시장이 참아준다는 걸 어젯밤이 보여줬습니다. 월가도 즉각 반응해 JP모건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475달러에서 445달러로 TD 카운은 490달러에서 460달러로 줄줄이 낮췄습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스페이스X 상장으로 자산이 크게 불어났는데 한 달 만에 이제는 그가 벌인 여러 사업의 청구서가 돌아오면서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시험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알파벳은 어젯밤 공시에서 그 스페이스X 지분을 94.1빌리언 달러어치 약 6% 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실적 쇼크와 머스크의 제국이 스페이스X라는 한 점에서 얽혀 있다는 건 앞으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어젯밤엔 통신과 미디어 쪽에서도 굵직한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T-모바일은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넘겼는데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친 데다 실적 발표에서 최고 경영자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무선망을 더 넓게 공유하는 방안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게 컸습니다. 위성 인터넷과 기존 통신망의 동거가 시장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는 신호로 읽힌 겁니다. 케이블 방송사 컴캐스트는 6.8% 급락했는데 이익이 줄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감소폭을 겨우 줄이는 데 그친 실적이 실망을 안겼습니다. 암호화폐 쪽도 어젯밤 위험 회피 흐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71% 빠져 65,000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올해 들어서는 27%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시티그룹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235달러로 절반 가까이 잘라냈습니다. 매수 의견 자체는 유지했지만 목표가를 이만큼 내렸다는 건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확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지는 날 암호화폐가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걸 어젯밤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대형 기술주도 짧게 훑고 가겠습니다. 애플은 1.3% 하락해 상대적으로 잔잔했고 어젯밤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360달러에서 364달러로 소폭 올리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달만 놓고 보면 매그니피센트 7 중 몇 안 되게 상승을 지켜낸 종목이기도 합니다. 메타는 3.36% 빠졌는데 이건 메타 자체 악재라기보다 알파벳발 설비 투자 공포가 같은 광고 플랫폼 기업으로 번진 성격이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들어 19% 가까이 빠져 있어
빅테크 중에서도 유독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어젯밤 12% 넘게 뛰어 18.7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진짜 패닉이 왔을 때 찍는 30, 40대와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경계심이 확 올라온 정도의 레벨입니다. 투자자들의 실제 온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심리를 종합한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젯밤 40으로 내려앉아 공포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하루 전 43에서 한 단계 더 얼어붙었습니다. 자금 흐름은 더 구체적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TQQQ에서는 약 1.2 빌리언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반대로 나스닥이 빠질 때 수익을 내는 3배 인버스 상품 SQQQ로는 2.59 빌리언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에 베팅하던 자세에서 하락을 대비하는 자세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많이 사들이는 저가 매수 대상 1순위도 여전히 TQQQ였습니다. 겁을 내면서도 반등에 올라타고 싶은 심리가 한 종목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TQQQ를 들고 계신 분이라면 자신이 이 두 힘 사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어젯밤 나스닥을 무너뜨린 두 힘 중 유가는 사우디 유조선 사태라는 외부 변수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I 설비 투자 공포는 다음 주에 곧바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다음 주는 올해 실적 시즌의 정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한국 시각으로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애플과 애마존이 금요일 새벽에 실적을 내놓습니다. 어젯밤 시장이 알파벳에 던진 질문,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쓰고 뭘 돌려받느냐에 대해 이 회사들의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공포를 확인시켜줄지 아니면 잠재워줄지가 다음 판의 열쇠입니다. 내 회사가 나라니 우리도 더 쓰겠다고 하면 어젯밤 공포는 굳어지고, 반대로 지출 속도 조절을 내비치면 이번 하락은 과했던 걸로 판가름 날 겁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애줄 설비 투자 규모가 첫 시험대입니다. 알파벳이 시장을 놀라게 한 바로 그 항목을 시가총액이 훨씬 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안내하느냐가 이번 하락이 하루짜리 발작인지 추세의 시작인지를 가를 겁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설계 기업 ARM과 반도체 장비 회사 Lam Research, 결제 기업 비자와 마스터카드까지 굵직한 실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앞으로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시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당장 오늘 밤 장이 열리면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유가와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눌려있는 상황이라 오늘 밤 이 숫자가 노동시장이 여전히 튼튼한지를 확인시켜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고용이 강하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지금 시장에는 그럼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겠네라는 부담으로 읽히는 국면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역 쪽 불씨도 여전합니다. 어젯밤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일부 품목 50% 관세가 현실화되면 모든 대응 카드를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시장을 뒤흔든 관세 리스크가 배경에서 다시 데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TQQQ를 들고 계신 분들 계좌 관점에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TQQQ는 이번 달 들어 14% 넘게 빠졌습니다. 이달 초 반도체 조정과 이번 AI 청구서 충격이 겹친 결과입니다. 다만 올해 전체로 보면 여전히 27% 넘게 올라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급락만 보면 아찔하지만 연초부터 들고 오신 분이라면 아직 올해 상승분 안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QQQ가 200일선보다 8% 가까이 위에 있는 한 저희 전략은 이번 출렁임을 롱 페이즈 안에 흔들림으로 보고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시장이 값 매기려는 단 하나의 변수는 시차입니다. AI에 쓰는 돈은 지금 당장 재무제표에 찍히는데 그 돈이 만들어낼 매출과 이익은 몇 년 뒤에야 나타납니다. 이 시차가 짧을 거라고 믿으면 주가가 오르고 길어질 것 같으면 어젯밤처럼 빠집니다. 어젯밤 알파벳이 무너진 것도 인텔이 오른 것도 결국 이 시차를 시장이 종목마다 다르게 계산한 결과입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TQQQ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이 시차에 대한 시장의 믿음일 텐데 다음 주 빅테크 넷의 숫자가 그 믿음을 한쪽으로 크게 기울일 첫 분기점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하락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신 분들께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앞서 나눠본 것처럼 다 무너진다는 막연한 공포도 실제로는 통제 밖의 유가와 곧 실적으로 확인될 AI 투자 회수 시점이라는 두 개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크기는 훨씬 작아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오늘 밤 공포 한가운데서 몇 년짜리 결정을 내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날들은 대개 가장 많이 빠진 날 바로 옆에 붙어 있었고 그 반등은 사람들이 막 던지고 난 직후 공포가 가장 짙을 때 찾아왔습니다. 공포에 팔면 하락은 온전히 다 맞고 바로 뒤에 붙어있는 회복은 놓치기 쉽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팔더라도 시장이 닫히고 마음이 잔잔해진 뒤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장기 수익률도 결국 오늘 같은 밤을 견뎌낸 사람들만 실제로 손해준 숫자입니다. 지금의 불편함은 시장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 수익을 받기 위해 치르는 통행료에 가깝습니다. 정리하자면 어젯밤은 AI에 돈을 쓰는 쪽과 그 돈을 받는 쪽이 정확히 갈라선 하루였고, 거기에 유가라는 오래된 변수가 사우디 유조선 피격이라는 새 얼굴로 다시 등장해 이미 흔들리던 성장주를 두 겹으로 눌렀던 밤이었습니다.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가 편치 않았다는 걸 잘 압니다. 이 브리핑이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오늘 밤 장 결과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